안녕하세요. 도서관에 가서 좋은 책을 중개하는 여러분의 중개소원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양천중앙도서관에 가서 가장 경이로운 세계 속으로 숨어버린 남자의 이야기,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를 중개해드리겠습니다. 패트릭 브링리가 쓴 책이고 김희정이 옮겼습니다. 형의 죽음 후 다니던 뉴요커를 그만두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으로 지원합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으로 10년, 인류의 위대한 걸작들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한 남자의 삶과 죽음, 인생과 예술에 대한 우아하고 지적인 회고록입니다. 책을 한번 산책해 볼까요? 누구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처음 방문했던 때는 잊지 못한다. 그때 11살이었던 나는 어머니와 함께 시카고 외곽에 있던 우리 집에서 뉴욕으로 여행을 왔었다. 머나멀게 들리는 어퍼 이스트 사이드라는 곳까지 지하철을 타고 갔던 긴 여정과 동화책 같았던 동네의 느낌이 기억난다. 제복을 입은 문지기들, 자랑스럽게 솟아있는 브라운스톤 아파트들, 파크 애브뉴, 메디슨 애브뉴에 이어 5번가까지 넓고 유명한 거리들. 입구의 넓은 돌계단이 처음 본 매트의 모습이었던 것으로 유추하면 우리는 이스트 82번가를 따라 미술관으로 향했던 것 같다. 미술에 관해 내가 아는 모든 건 부모님에게서 배웠다. 대학생 때 부전공으로 미술사를 공부한 어머니 모린 자신의 아마추어적 열정을 형 톰과 누이 미아 그리고 나에게 전도했다. 우리는 적어도 1년에 몇 번씩 시카고 미술관으로 모험을 떠났다. 그곳에서 마치 도둑질을 준비하는 도굴꾼들처럼 가장 마음에 드는 그림들을 고르며 살금살금 걸어다니고는 했다. 어머니는 시카고 극단 소속 배우였는데 시카고 극단에 관해 조금이라도 들어본 사람이라면 그것이 화려하거나 영화롭기보다 근면과 굳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그로부터 7년 후 대학에 진학하면서 뉴욕으로 이사했다. 그 가을 메트로폴리탄 기획전은 우연히도 브리헐의 그림과 판화 컬렉션이었고 나는 다시 장엄한 중앙 계단을 올랐다. 이번에는 노트를 움켜쥔 빛나는 눈과 야심을 품은 학생으로서였다. 평생 나는 똑똑한 형의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는 신세였다. 나보다 2살 위였던 톰은 말하자면 수학 천재였고 나는 스스로를 예술가의 부푼 꿈을 가진 패기 넘치는 남동생쯤으로 여겼다. 하지만 형인 톰이 갑자기 병상에 눕게 되면서 모든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2년 8개월 동안 나에게 현실 세계란 베스 이스라엘 병원의 병실과 퀸스에 있는 방 하나짜리 형의 아파트가 전부였다. 졸업 후 뉴욕 중심가의 고층 빌딩에서 화려한 직장 생활을 시작했지만 정작 나에게 아름다움, 우아함,
상실, 그리고 어쩌면 예술의 의미를 가르쳐 준 것은 그런 조용한 공간들이었다. 2008년 6월, 형이 세상을 떠나고 나자 나는 내가 아는 공간 중 가장 아름다운 장소에서 떠올릴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일을 하는 일자리에 지원했다. 11살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생각지도 않으며 그곳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도착했다. 가슴이 벅차고 찢어지는 듯했다. 한동안은 그저 가만히 서 있고 싶었다. 아침은 늘 쥐죽은 듯 고요하다. 더욱이 미술관 문을 열기까지 30분 정도 남겨두고 근무자리에 도착하는 날이면 말을 걸어 나를 속세로 끌어내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저 나와 렘브란트, 나와 보티첼리, 나와 실제로 거의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이라 믿어질 만큼 강렬한 환영들 뿐이다. 매트의 옛 거장 전시관이 마을이라면 주민은 거의 9,000명에 달한다. 몇 년이 흐른 후 전시실 하나하나를 섭렵하면서 모두 세어본 결과 정확히는 8,496명이었다. 여기에는 배경에 나오는 아기 천사, 투장의 관객, 개미 크기의 곤돌라 사공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어떻게 그런 것까지 모두 셀 수 있었을까 궁금하다면 그건 나에게 얼마나 시간이 많았는지를 실감하지 못해서다. 주민들은 596점의 그림 속에 살고 있는데 우연히도 거의 그 숫자에 맞먹는 횟수 이전에 붓으로 창조된 사람들이다. 오 마이 갓, 여기도 예수 그림이잖아. 가장 기억에 남는 불평 중 하나는 이 일을 시작한 지 몇 주 되지 않았을 때 듣게 되었다. 옛 거장 전시관 안에서도 가장 오래된 그림들을 소장한 전시실에 있는 복도를 순찰하다가 들은 말이었다. 전시관 중앙에 나란히 난 두 개의 널찍한 복도를 따라 한쪽에는 이탈리아, 다른 한쪽에는 플랑드르와 네덜란드의 후기 고딕, 르네상스 초기 작품들이 걸려 있었다. 망치로 두드려 얇게 편 금박을 입힌 배경에 특수 도구를 써서 새겨놓은 후광, 잔금이 간 유리처럼 크레이징이 잔뜩 보이는 표면 등으로 구현한 기원 후 1세기 갈릴리에 살던 한 남자에게 집착하는 이 그림들은 그냥 나이만 많은 게 아니라 보기에도 느끼기에도 오래된 것들이었다. 비구역에만 210명의 예수가 산다. 매트에 소장된 작품들 중 가장 슬픈 그림은 베르나르도 다디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일 것이다. 그림에 가까이 다가가 보면 엄청나게 슬픈 광경이지만 유난스럽게 묘사되어 있지는 않다. 그리스도의 몸은 위험을 잃지는 않았지만 축 늘어져 있다. 온화한 우아함이 우러나오는 분위기로 보아 그는 용감하게 고통에 맞섰던 듯 하다. 마리아와 요한은 생각에 잠겨 땅에 앉아 있다. 두 사람은 무엇보다도 지쳐 보인다. 미친 듯 흘러간 하루가 끝나고 남은 건 죽음뿐이다. 죽음이라는 그 단도직입적인 사실, 불가해한 수수께끼.
거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최종적 단호함만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다. 몇 달 후 우리는 필라델피아에 사는 어머니의 네 형제자매를 찾아갔다. 26살짜리 아들을 땅에 묻은 후에 자신의 형제자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혹은 되지 않는지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일지 짐작이 갈 것이다. 시간을 보내다가 어머니가 좀 더 단순하고 조용한 곳으로 가자고 제안했고 우리 두 사람은 자리에서 슬쩍 빠져나왔다. 우리는 벤 프랭클린 파크웨이를 벗어나 미술관 앞에 차를 세웠다. 우리의 이 순례길을 이끌던 어머니는 빛바랜 타피스트리와 조명을 받고 있는 필사본들을 지나 옛 거장들의 회어 작품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곳은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들과 돌로 된 세레반 그리고 모린 갤리허라는 이름의 필라델피아 거리 익숙하게 느낄 만한 성인들의 순환과 신의 은총을 묘사한 그림들로 교회나 수도원 분위기를 풍기는 전시실이었다. 우리는 각자 자기만의 슬프고 밝은 그림을 찾기 위해 아무 말 없이 갈라졌다. 어머니를 찾으러 초기 르네상스 전시실로 갔다. 어머니는 내가 찾은 그림보다 더 인정사정 없고 더 아름답고 심지어 더 진실되어 보이는 그림 앞에 서 있었다. 14세기에 활동한 피렌체 출신의 니콜로 디 피에트로 제린이라는 거장이 그린 그림이었다. 특징 없는 금색 배경 앞으로 매우 아름답지만 당돌하지만치 죽은 게 확실한 젊은이를 그의 어머니가 온몸으로 바치고 있는 장면이다. 마치 아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를 껴안고 있는 어머니를 그린 이 그림은 통곡, 본 피에타라고 부르는 장르에 속한다. 어머니는 늘 잘 울었다. 결혼식에서나 영화관에서나 눈물을 흘리곤 하는 사람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가 흔들리고 있었다. 나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가 심장이 부서지는 동시에 충만해져서 그렇게 울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그림이 어머니 안의 사랑을 깨워서 위안과 고통 둘 다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경배를 할 때 아름다움을 이해한다. 통곡을 할 때 삶은 고통이다라는 오래된 격언에 담긴 지혜의 의미를 깨닫는다. 위대한 그림은 거대한 바위처럼 보일 때가 있다.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냉혹하고 직접적이며 가슴을 저미는 바위 같은 현실 말이다. 아이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것은 미이라다. 그들은 내가 보여준 내구의 미이라 중 붕대가 풀린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는 실망을 감추지 않지만 그럼에도 곧 변화구 같은 질문들을 쏟아낸다. 저 안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죽였어요?
죽였다고 누가 그랬어? 로빈스 선생님이 뇌를 빼냈다고 했어. 그래,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냄새가 나나요? 사람을 왜 이렇게 포장해요? 냄새 나지 말라고?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겼어요? 붕대 밑에는 뼛속까지 말라 쪼글쪼글해진 늙은 시체가 너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무시무시한 귀신 같은 모습으로 누워있다고 말해줬다. 또한 미라 제작들이 우호테프라는 이름을 가진 이 망자의 간과 폐, 신장을 넣어두었던 것과 같은 항아리들을 가리키며 사람의 몸을 최대한 하나의 조각상처럼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고 이야기해 준다. 나는 미라를 만들고자 한 충동이 얼마나 추악했는지, 얼마나 실패했는지, 근원적인 진리에 대한 얼마나 뻔뻔하고 미약한 부정의 시도였는지를 되돌아본다. 사람의 몸은 남지 않는다. 사람의 일부는 불멸이라고 믿을 수야 있겠지만 상당 부분이 결코 죽음을 면할 수 없고 광신적인 과학이라 할지라도 그 붕괴를 막지는 못한다. 다음 날 다시 F구역으로 가게 된 나는 천년 전 북송의 거장 곽희의 두루마리 그림을 마주한다. 그림은 아직도 생생하고 구김없이 펼쳐져 있다. 보는 이의 시점을 기준으로 풍경이 수평적으로 멀어지며 거리감이 생기도록 하는 원근 기법인 평원을 활용하여 넓은 강가에 서 있는 고목들을 아름답고 자연스럽게 표현한 수색 평원도는 두루마리 그림치고는 아담한 크기로 원래는 그 길이가 내 양팔 너비를 넘지 않았다. 비단의 수묵은 자비라고는 바랄 수 없는 재료다. 어떤 경우에도 다시 그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곽희는 유화를 그리는 다른 거장들과는 달리 자신의 실수를 지우고 그 위에 칠을 덧입힐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 내 두 눈은 서기 1080년에 곽희가 그린 획 하나하나를 모두 쫓을 수 있다. 그 예술적 기교 어느 부분도 내 눈에 보이지 않게 숨어 있거나 겹쳐진 물감층 아래에 잠겨 있지 않다. 곽희의 아들에 따르면 이 거장은 보통 수시간 동안 명상을 한 다음 손을 씻고 팔을 휘젓듯 단번에 일필휘지로 그림을 그려냈다고 한다. 곽희는 풍경화가 일상세계의 굴레와 촉쇠로부터 두루미의 비행가와 원숭이의 울음소리가 우리의 가까운 벗이 되는 곳으로 도피할 수 있게 한다는 글을 남겼다. 하지만 반드시 글자 그대로 자연 속이라고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이 그림 안에 있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 너무 많은 방문객들이 매트를 미술사 박물관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술에서 배우기보다는 예술을 배우려 한다. 또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는 모든 정답을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 감히 작품을 파고들어 재량껏 의미를 찾아내는 자리가 아니라고 넘겨짚는다. 매트에서 시간을 보낼수록 나는 이곳의 주된 역할이 미술사 박물관이 아니라는 걸 더욱 확신하게 된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관심 영역은 하늘 높이 솟았다가 지렁이가 기어다니는 지하 무덤까지 내려가고 그 둘 사이의 세상에서 사는 것이란 어떤 느낌이고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거의 모든 측면과 맞닿아 있다. 그런 것에 관한 전문가는 있을 수 없다. 나는 우리가 예술이 무엇을 드러내는지 가까이에서 이해하려고 할 때 비로소 예술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믿는다. 가을과 겨울 내내 이 짙은 푸른색 근무복을 포기해야 할지를 두고 고민했다. 최근 들어 밥이 나를 옛 거장 전시관에 자주 배치했기 때문에 브리헐과 티치아노를 비롯한 옛 친구들의 작품들 앞에서 줄곧 같은 고민을 했다. 그렇다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장으로 돌아가기에는 내 버릇이 너무 나빠졌다. 앉아서 하지 않는 일이 필요했다. 생각 끝에 여행 가이드 회사에 지원했고 전화 인터뷰를 하자는 연락이 왔다. 어느 오후 3시 휴식 시간을 이용해 인터뷰를 한 다음 타라에게 전화했다. 로어 맨하튼 도보 여행 가이드가 될 사람이 누군지 맞춰볼래? 미술관 경비원으로서 수행한 마지막 임무는 바로 맨 처음 미술관에 갔을 때 배운 일이었다. 20여 년 전 어머니는 톰 형과 미아, 나를 시카고 미술관으로 데리고 가서 각자 제일 마음에 드는 작품 하나씩을 고르기 전에는 전시실을 떠나지 못하게 했다. 그렇기에 매트에서 10년을 일했는데 내가 어떤 작품을 제일 좋아하는지 모르는 채 떠날 수는 없는 일이다. 몇 달 동안 공책에 후보들을 적고 리스트를 만든 다음 가차없이 숫자를 줄이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엄청난 규모의 매트 소장품들을 개인적인 컬렉션으로 축소했다. 크로스 대리석 조각상, 은키시 주술상, 시모네티 양탄자, 곡물 소학. 너무 많이도 너무 적게도 고르고 싶지 않다. 내가 품고 갈 수 있는 숫자 정도면 된다. 앞으로 나아가는데 시금석이 되어줄 작품들, 옛 거장 전시관에서 내가 제일 필요로 하는 그림은 15세기 이탈리아 수사 프라 안젤리코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는 결론을 내린다. 관람객들이 다가와 질문을 한다. 그중 한 젊은 여성은 모나리자를 보고 싶어 한다. 덕분에 나는 마지막으로 이 대화를 한 번 더 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담아 설명한다. 그 그림은 파리에 있어요. 정말요? 그럼 복제품 같은 거라도 없나요? 죄송하지만 없어요. 저희 미술관에 전시된 작품 중 복제품은 한 점도 없습니다. 관람하시는 모든 작품은 진품이에요. 그럼 다빈치가 그린 회화 작품은 어디 있나요? 다빈치의 회화 작품은 미국에 단 한 점밖에 없고 죄송하지만 그 작품은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예술은 평범한 것과 신비로움 양쪽 모두에 관한 것이어서 우리에게 뻔한 것들, 간과하고 지나간 것들을 돌아보도록 일깨워준다. 예술이 있는 곳에서 보낼 수 있었던 모든 시간에 고마운 마음이다. 나는 다시 이곳에 돌아올 것이다.
10년 전 배치된 구역에 처음 섰을 때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다. 때때로 삶은 단순함과 정적만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도 있다. 빛을 발하는 예술품들 사이에서 방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살피는 경비원의 삶처럼 말이다. 그러나 삶은 군말 없이 살아가면서 고군분투하고 성장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것이기도 하다. 5시 30분이 되자 나는 클립으로 부착하는 해진 넥타이를 떼고서 중앙 계단을 뛰어내려 간다. 패트릭 브링리와 함께 걸었던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의 산책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